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삼형제 얼마까지, 목표가는, 외국인 오늘 2조대 매도 왜?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과정. 두 번째, 외국인 2조대의 대량 매도 그 이유를 알아본다. 세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의 전략은? 네 번째, 셀트리온 삼형제 목표가는 과연 얼마일까? 먼저 셀트리온 삼형제의 오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장중에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가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여러분께서 상당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은 셀트리온 세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300억 이상까지의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막판에 가서 298억 매도니까 약간 600억 팔았죠. 그런 상황으로 마지막에 또 팔았다. 그래서 또 눌렀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225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오히려 좀 줄이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장중에 전혀 외국인들 매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13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왜 이러냐? 자, 시장부터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안정적인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호조가 나왔는데, 물론 뻔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보다는 판매가, 온라인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산업의 구조 자체가 결국은 온라인 개념으로 바뀐다. 이거 소비와 판매의 개념도 완전히 바뀐다. 이런 측면을 어떻게 보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이고, 아무튼 다우지수든 나스닥이든 여기서 좀 조정이 나와도 큰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안정적인 구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조정 양상이죠. 특히 코스피 지수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모양도 안 좋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상황이 나왔고, 반면에 코스닥은 강보합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고, 음봉의 몸통도 작은 모습으로서 별 문제 없는 모습이 나왔죠. 물론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음봉을 크게 맞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 매도였죠. 특히 거래소 시장의 외국인들이 2조 4천억의 매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매도한 종목군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삼성 SDI, 네이버, SK 하이닉스, 신한지주, KB금융, 기아차,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는 종목군들을 보면 좀 이상해요. SK바이오팜, SK케미칼, 두산중공업, 두산퓨어셀, 신풍제약.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모건 스탠리 지수, 즉 MSCI 지수의 리밸런싱이죠. 리밸런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목을 또 국가별 비중도 새롭게 조절하는 이러한 날이 11월 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MSCI 모건 스탠리 지수는 전 세계적인 국가별 비중도 조금씩 변경을 하는데, 정기 변경, 이것은 뭐냐, 2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오늘 시장을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MSCI 지수라는 것은 전 세계의 글로벌 펀드, 글로벌 주식시장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국인이라고 쉽게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이 뭔가 큰 아웃라인의 기준을 삼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MSCI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삼는 MSCI 지수가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변경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가는 외국인들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번 정기 리밸런싱에서 국가별로는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와 그리고 쿠웨이트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중을 조금 낮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중이 원래 12.0%였는데 11.7%로 약간 낮춥니다. 이 낮춘 만큼 인도와 쿠웨이트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 MSCI 지수를 따라가는 외국인들 자금들은 이 기준대로 우리나라 주식을 조금 팔고 또 올라간 인도와 쿠웨이트 주식을 산다는 것이죠. 왜? 펀드의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리밸런싱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앞서 보여드렸던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군들 전부 MSCI 지수에 이번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군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큰 흐름의 어떤 문제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 외국인들 정신없이 사더니만 오늘 이거 왜 이렇게 와장창 파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펀더멘탈 측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리밸런싱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중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팔아야 되잖아요. 그 주력적으로 파는 종목은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다. 그것을 팔고 새로운 우리나라의 종목을 또 샀잖아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성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도 마지막에 가서 외국인들이 좀 파는 이러한 모습이 단순하게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이 외국인 오늘 판 주 성격의 자금들은 누구냐 하면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바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모든 전 세계 외국인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100% 다 이 MSCI 그대로 100% 따라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12%에서 11.7%로 조금 줄었는데 금액으로 보면 약 2조 원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2조 4천억이니까 팔 거 다 팔았습니다. 이벤트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쉽게 접근을 하시면 오늘 시장 아주 편안하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되는 시장,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큰 문제는 없다. 단 요런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약간씩은 나오고 또 늦게 좀 따라하는 외국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수급상의 문제는 이번 주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전체적인 조정과 이에 따라서 종목별 맥락권들도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지만 바로 이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 오늘 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은 바로 패시브 자금들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돌아섰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강력하게 사고 있는데 결국은 이 비중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좀 판 것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러면 기존의 액티브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 이 액티브 자금은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종목 가지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물론 액티브 펀드에서 삼성전자를 하나도 안 산다는 건 아닙니다. 액티브 펀드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또 많이 사는 액티브 펀드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들 일부는 또 삼성전자를 오늘 팔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굳이 MSCI 지수를 안 따라가는 성격이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오늘 외국인들은 패시브 자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종목별 주도주 맥락군들은 큰 변함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특히 코스닥 종목군들은 없잖아요. MSCI 지수와는. 그런 측면에서 또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기존의 액티브 펀드들 말고 최근 11월부터 들어온 그러면 패시브 펀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것도 팔았는데 그럼 또 사겠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 쪽의 비중이 높았던 것을 오히려 이제부터 신흥국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패시브 자금들도 선진국 비중을 줄이면서 신흥국 쪽으로 옮아 나가는 과정들이 이미 10월, 11월 달에 진행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핵심을 좀 잡아야 된다. 따라서 글로벌 전 세계적인 경기는 지금 V자 반등을 하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앞에 게 글로벌 전체고요. 그 다음에 G20이고, 그 다음에 선진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색이 신흥국인데, 신흥국 숫자가 막대기가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전체 경기 성장률, GDP 성장률도 결국은 신흥국들이 이끌어간다. 이것이 내년의 전망들이고, 또 후내년 2022년도 마찬가지죠. 가장 막대기가 큰 것은 신흥국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자금들은 올해까지 10월 말까지는 꾸준히 선진국 중심으로, 특히 미국 시장으로 중심으로 가 있던 자금들, 이들 자금들이 이제 미국 시장 뭐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서서히 신흥국 쪽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11월 달에 패시브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흥국 주식시장도 역시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오늘의 문제, 오늘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는 바로 MSCI의 지수 밸런식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고, 그러면은 결국은 아시아 쪽에서 우리가 이 퍼라는 개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대기가 키가 작아야 된다, 숫자가 낮아야 된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대만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인도보다도 아주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 때문에라도 외국인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들 눈으로 봤을 때 달러로 계산을 해볼 때 아직 코스피 지수는 역사적인 고점 2600선 아직 못 넘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색선이 달러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코스피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 해놓은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 당연히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과정이지만 큰 흐름의 추세적인 상승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성장준이, 경기준이, 가치준이 뭐 이런 이야기는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여전히 주도주 맥락에 큰 흐름의 변함은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내년 후내년까지 보더라도 건강관리, 헬스케어죠, 화학, 2차전지죠, 소프트웨어, IT,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부분이 가장 실적, 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이 데이터로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이 셀트리온은 치료제 쪽에서는 세계 세 번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40만 원이다. 또 뭐 외국에는 얼마 판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추정, 단순한 계산을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댓글에서 말도 안 된다. 무슨 100만 원이냐. 뭐 200만원, 300만원도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거 다 맞는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최소한으로 낮춘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숫자 높여서 이런 거 흥분되고 이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치료제의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과 효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 당연히 앞서간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치료제가 뭐 처음에 나왔을 때만 팔리지 이게 매년 팔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독감 백신,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어릴 때부터 맞잖아요. 그렇다고 감기가 안 걸리나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물론 초기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초기에 왕창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료제 부분의 매출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오해 없으시 바라고요.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약의 가격은 기존의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최소화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30%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수준이거든요. 지금 치료제가 400만원, 450만원인데 외국에 수출할 때 셀트리온이 아무리 단가를 낮춘다 해도 30% 정도만 낮출 거예요. 물론 많이 낮추면 50%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50% 낮춰도 사실 200만 원이라는 개념이 되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상식적인 수준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화시킨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 이외에도 주력은 바로
트룩시마와 그리고 램시마 SC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린 바가 있듯이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매출 구조를 보시면은 올해도 그렇습니다만은 내년에 특히 트룩시마와 램시마 SC의 매출이 가장 크다는 측면이죠. 이 부분의 성장성이 결국은 새로운 또 셀트리온의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단기적으로 그럼 지금 목표가를 얼마로 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증권사 자료들을 보면 최대 목표가는 45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15만원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건 뭐 가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공매도는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죠. 지금 11월 들어서 다시 25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7만 5,970주가 감소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금액은. 그러나 단순하게 평균 가격 30만원을 계산해도 527억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조정 좀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